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송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교육청 조례에 대해 그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해서 조례 입법평가를 위해 울산광역시의회에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입법평가의 대상과 평가 시기, 평가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조례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평가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대상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해 용역을 실시할 수 있고 입법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부칙에 조례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신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 사무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손봉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 사무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시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도영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동구 입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송근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8호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사무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교육청 조례에 대하여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 의회위원회 입법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 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우리시 전체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례 집행부서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조례 관련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므로 해당 부서의 협조와 참여도가 입법평가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봉 의회 사무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석 의원님. 예, 우리 송근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이제 다루는 부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하자. 지금까지 조례를 우리가 그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내용들 맞죠? 이게. 예,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통과하고 한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인력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그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인력 부족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 건지. 인력은 이제 집행부에서 기획관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조직부서하고 예. 통과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요. 예. 지금 뭐 따로는 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 우리 자체 의회 내에서는 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뭐 2명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 사무처 한 2명 정도. 그리고 송근호 의원님한테 또 질의를 좀 드릴게요. 평가 시기를 좀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이 부산, 대전, 광주,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5개 맞는가요? 최근에 네. 다른 지자체에서 한 2군데 정도 더 지금 이 네. 조례가 진행 중이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울산도 이제 좀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 시기가 한 3년 정도, 그죠? 3년, 대전이 한 3년, 광주가 2년, 경기도가 4년, 이렇게 지금 제가 평가 시기를 봤거든요. 울산은 지금 평가 시기를 한 2년 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너무 좀 이렇게 공무원 쪽에 부담이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근데 이제 이게 2년과 뭐 3년, 4년의 문제가요. 어떻게 예. 또 이해를 할 수 있냐면 2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 조례수가 줄어듭니다. 조례수가 줄어들지만 4년마다 하게 되면 또 그 한 번 할 때 조례수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게 되겠죠. 왜냐면은 4년 동안 이제 2년이 경과하면서 쌓이는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4년이 되면 한 번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 하든 4년에 한 번 할 때 그 업무의 양이 사실 4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그 한 번에 해야 할 조례수는 더 어마어마해져서 사실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 좀 더 어려워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이제 평가 운영에 관련돼서 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용역 부분도 이게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저는 이 조례가 어쨌든 지금 완벽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인력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는 지금 예상하는 거지, 그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고 하는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해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수정 보완할 점이 생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용역에 대해서 열어둔 부분은 다만 이 입법평가 조례가 처음 시행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인원 문제라든지 충분히 그런 어려운 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놨습니다. 이런데 이 용역 부분은 또 예산 부분이 수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용역이나 아니면 우리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진행할지는 이 시의회 이제 의원님들의 이런 회의가 있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우리 처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양이 역시 더 방대하잖아요, 그죠? 양이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충분히 충원이 돼야지 요 일을 쳐내 갈 수 있는데, 물론 뭐 한두 달 동안 이렇게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족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송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충분히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이게 정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업무가 본인 주 업무들이 있을 건데, 이게 한두 달 동안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게 또 주 업무로 변할 수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충분히 좀 보셔갖고 안배하시고,
뭐 용역도 활용을 하시고 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좀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 위원장님. 예,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좋은 조를 만들어주신 송구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서 다른 거는 얘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쪽으로 보면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방법이 다른 입법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제 줄 수 있는 방법하고 그 외쪽으로 이제 용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뒤에 산출 내역에 보면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용역도 줘야 되고 예. 그 용역 결과를 용역 방향을 설정해주고 용역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정 전반에 걸친 굉장히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하기는 벅차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은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현재 그 집행부에서는 종합성과평가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전체 위원회만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방대하니까 나중에 따로 소위원회별로 나눴습니다. 뭐 문체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한 서너 개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 한 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전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 부담이 되고 그 부분에 자꾸 우려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 구성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기존의 전문가나 입법 전문가나 이런 부분이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십니다. 그런 위원회를 어떻게 명단을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 섭외를 잘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을 줘서 큰 틀에서는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해결하고요. 그 용역이 나온 부분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하고 나머지만 집행부에서 좀 컨트롤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전혀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매달리고 이런 부분이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이 자체가 너무 처음부터 시도도 하지 않고 너무 우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타 시도에는 벌써 5년, 6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울산은 자꾸 빠져야 됩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제가 조례를 지금 몇 건을 넣은 것도 다 심의 보류해달라 해서 지금 1년 동안 하지 못하는 것도 몇 개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담이 된다 해서 집행부 입장을 들어줘서 계속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 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런 의정 활동에 있어서 우리 울산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못한다면은 앞으로 울산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좀 역할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 보조만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용역에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주셔서 시행을 해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선미입니다. 네, 저도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로 당연히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라든가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시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이게 왜 많은 부담이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자기 실국이나 과에서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이 서류를 요구하면 제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도 저는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도 우리 울산광역시가 다른 타 17개 시도시에 비해서 문서 생산 건수도 낮은 반면 자료 공개도 건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일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운지, 그리고 좀 전에 그 송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누적시켜서 하는 것보다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일을 왜 그때그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누적해가는 것이 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2년 단위로 2년 동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면 일은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얼마나 얘를 잘 시행할 수 있을까,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구성요 그러니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보면 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평가위원을 20명 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원회를 정확하게 나눠서 뭐 5명이든 4명이든 부서를 나누는 것이 이 조례 부서에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하는 게, 그걸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요. 조례 밑에 규칙을 정하든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 인원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 들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2년으로 한다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그 1회에 한다라고 위원회가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약간 권력화되거나 그곳에 정체되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의 임기도 좀 더 제한해 주는 게 2년으로 하되 연임을 1회에 하나에서 하고, 뭐 3년, 4년,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지금 위원이 약 160개 정도 있는데 그냥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하는데, 그런 통제를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단 1회 연임,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위원회 참석 수당 10만 원으로 1회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10만 원을 편성했는지, 회의를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송근호 의원입니다. 네.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런 지금 상임위별로 사실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이렇게 분과별 소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 업무의 조례가 이제 상당수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문적인 분야를 나누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울산 조례에서는, 울산 이제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두어서 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고요. 위원회 임기 2년은 이제 연임은 1회에 한다,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고 동의하고요. 지금 수당 관련 문제는 지금 10만 원이란 지금 내용이 여기 있나요? 이게 지금 울산시 그 조례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법적인 부분은 사실 법제처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요, 비용 추계에, 예. 사무처장님 대답 부탁합니다. 그럼. 비용 추계에 위원회의 수당이 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그 일주일로 본 거로 보면 됩니다. 네, 예, 수당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그럼 그거는 너무 엄격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예. 그럼 하나 더, 그 부분 이해됐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할 때 그 지금 현재 위원이 20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위원회 보면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회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조례가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시행한다고요? 약.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에서 하게 되면요, 시는 한 160개 정도 네,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네. 교육청에서는 한 열 몇 개 정도. 왜냐면 교육청 조례가 토탈 뭐 60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러면- 제한하는 조례 빼면은 한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60개의 조례에 대해서 20명이 중에서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의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일단 시작 단계니까 시작하시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러면 20명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잘 모르는 조례에 대해서 계속 표결을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쪽 조례 160개 중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 한 조례에 서너 명, 두세 명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20명이 같이 표결을 하고 같이 가게 되면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우리- 네. 의미에서 우려의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 뭐 이제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네, 예. 소위원회에서 어떤 정도의 안을 가결하고 네, 예. 그 최종적으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시든지, 예. 실제로 저희들 뭐 부서도 그렇지만 시의원 22명이 계시지만 22분이 다 모든 상임위를 다 보시진 않잖아요. 자기 전문 상임위 있는데 다른 상임위의 거에 대해서도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뭐 로비는 없겠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발언할까요? 네, 예, 예.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예, 동의는 하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위원회 수 20명도 뭐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동의는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입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완벽한 조례가 아닙니다. 앞으로 예. 계속 수정해 나가 개정이 많이 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 지금 입법 평가를 해보지 않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시행을 해봐야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조례가 어쨌든 해봐야 그런 문제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선 이 조례를 그렇게 뭐 수정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우리 의원님들 이제 안에서 이제 수정 발의하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봐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수정할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 개정을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짧게 좀 질문 좀 드리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의 그 기능이 사실 이제 입법 평가에 대한 그 검토하는 거죠, 그죠? 개선안 마련하고 제도 개선하고 그리고 여기 5조 5항에 보면은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뭐냐면 위원회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안건에 대한 결의는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의결은. 근데 원래 이 위원회 기능 자체가 이 조례가 뭐 의회처럼 무슨 뭐 개선을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거 맞죠? 예.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제 여기에 대한 자문이 검토되는 게 우리 시의회로 넘어오는 과정이고 그걸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데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정도로 이제 논의하는 게 이 위원회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회 역할이 약간 좀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가 드린 질문 그 동일합니까? 내용이. 여기 그 제4조 사항에 보면 그 밖에 입법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입법 평가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이라든가 제재를 가한다거나 어떤 뭐 그 조례에 대해서 뭘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평가하고 끝내는 네. 겁니까? 평가하고 이 공개하고. 부분은 이제 입법평가위원회가 네. 법적인 강제적인 구성력 자체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입법평가위원회는 시의회의 결과를 보고를 하죠. 보고를 네.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법적인 이런 뭐 조례 제정이라든지 정비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방자치. 그래서 이 입법평가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조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보고하고 이런 조례에 대한 개정 폐지 아니면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보고를 받으면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단지 그냥 평가 결과가 부적절한 조례로 결과가 났을 때 너무 그 결과에 연연해 하진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네. 당연히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조례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서나 이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뭐 행정 사무감사 시에 그런 걸 또 뭔가 좀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 되고 있으면 그 반대로 그 뭐 인센티브 예를 들면 뭐 의장상을 왜 의장님 상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차후에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